안녕하세요. 잠시 쉬어가는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한마디를 전하는 채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 와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당신의 소중한 시간 속에 저희가 함께할 수 있어 참 고맙습니다. 오늘도 한 문장이 당신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어루만져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영상이 마음에 드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조용한 응원의 댓글 한 줄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이야기 함께 들어보실까요? 첫째, 멈춰서는 용기를 내야 합니다. 우리는 참 오랫동안 바쁘게 살아왔습니다. 일터에서, 가정에서, 사회에서 맡은 역할을 해내느라 자신을 돌아볼 틈도 없이 앞만 보며 달려왔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 걸까? 이 길이 정말 내가 원하던 삶이었을까? 이제는 은퇴가 눈앞에 있거나 아이들이 다 커서 내 손을 벗어난 그 시기. 많은 사람들이 그제야 처음으로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돌아보려는 그 순간 낯선 감정이 밀려옵니다. 막상 멈추는 게 두렵고 어색하다는 것. 그동안 너무 달려왔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제 지인이 있었습니다. 60대 중반의 남성이었는데 평생 교직에 몸담으며 정년까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성실하게 근무하신 분이었죠. 그분이 은퇴 후 처음으로 혼자 집에 있는 날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상하게도 시간이 많은데 더 불안했어. 뭔가 안 하고 있는 것 같고 그동안 내가 살아온 시간이 도대체 뭐였는지 허무하기도 하고 그 말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았습니다. 우리는 멈추는 순간 오히려 혼란을 느낍니다. 일이 없고 누군가 날 필요로 하지 않고 하루가 고요하게 흘러가는 게 편안하기보단 낯설고 두려운 겁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그 낯설음을 피하지 않고 마주하는 용기입니다. 멈추어야 비로소 들립니다. 그동안 미뤄뒀던 내 마음의 소리, 내가 진짜 원했던 것, 그저 살아남기 위해 묻어둔 감정들. 멈춘다는 건 게으름이 아닙니다. 방향을 잃지 않기 위해 멈추는 겁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고 싶은가? 스스로에게 물어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느 날 이유 없이 기운이 빠지고 사소한 말에도 마음이 흔들리고 괜히 눈물이 나는 날. 사실 그건 몸과 마음이 오래전부터 신호를 보내고 있었던 겁니다. 이제 잠시 멈춰야 해라고요. 지금까지는 참아야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가정을 위해, 자식을 위해, 돈을 벌기 위해 내 감정을 누르고 살아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괜찮습니다. 조금은 내 마음을 우선해도 됩니다. 나를 위하는 멈춤이 필요합니다. 멈춰야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뛰기만 하던 발걸음을 멈추면 그제야 내가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 어디에 다리가 아픈지, 왜 숨이 찼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어떤 이는 멈춘 뒤 여행을 떠나더군요. 평생 못 갔던 곳을 혼자서 다녀왔답니다. 그 며칠 동안 아무런 일정 없이 걷고 쉬고 하고 싶은 말을 혼잣말로 마음껏 하면서 처음으로 내가 나에게 시간을 주었다는 걸 느꼈다고 했습니다. 당신에게도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괜찮은 시간, 다시 삶의 방향을 생각해보는 조용한 틈. 그것이 앞으로의 삶을 훨씬 더 단단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 지금 멈추는 걸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이미 오래도록 참아냈고 견뎌왔습니다. 이제는 멈출 자격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멈춤은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것입니다. 둘째, 비교를 멈추는 순간 삶의 중심이 나로 돌아옵니다. 사람은 누구나 비교 속에 살아갑니다.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는 기준이라는 틀 안에 놓여 있었습니다. 몇 살에 말문이 트였는지, 키는 몇 센티인지, 시험 점수는 몇 점인지, 대학은 어딘지, 직장은 어디인지.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그 비교는 더 정교해지고 더 조용하지만 더 날카롭게 스며듭니다. 그 비교는 단지 숫자와 조건에만 머무르지 않습니다. 쟤는 벌써 퇴직하고도 재산이 저렇게 많대. 같이 입사했던 그 친구는 아직도 현역으로 불려다닌대.
그 사람은 손주들이 엄청 잘 따르고 자식들도 효자래. 이런 이야기들을 듣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위축되고 작아지는 자신을 발견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밖에 못 살았지? 내가 뭔가 잘못 살아온 걸까? 이만큼 왔는데도 왜 허전할까? 한 중년 여성의 이야기가 기억납니다. 그분은 평생 가정과 자녀 뒷바라지에 헌신했지만 정작 친구들과 모이면 항상 위축되곤 했다고 합니다. 나는 내 이름으로 된 게 아무것도 없어. 다들 해외여행 얘기하고 연금 얘기하고 골프니 뭐니 다 자기만의 시간이 있더라고. 그런데 나는 뭐 했지? 남편 밥 챙기고 애들 뒷바라지하고. 근데 나만 뒤처진 것 같아. 그분은 뒤늦게 피아노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평생 누구를 위한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자기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한 거죠. 그리고 어느 날 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선생님, 피아노 치는 30분이 내 인생 처음으로 나를 위해 쓰는 시간 같았어요. 그 시간이 너무 고맙고 내가 다시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비교는 언제나 타인을 중심에 둡니다. 남이 기준이고 남이 척도입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 내 삶은 주변부가 되고 맙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남보다 늦게 시작한 만큼 느리게 갈 수밖에 없고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길인데 자꾸 초라하다고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제 그 고리를 끊어야 합니다. 더 이상 남의 시선에 내 가치를 맡기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당신의 삶은 그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고유한 시간의 기록입니다. 누군가는 일찍 달려갔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더 많은 걸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가치까지 깎을 수는 없습니다. 인생은 마라톤이 아닙니다. 출발선도 다르고 방향도 다르고 속도도 다릅니다. 어떤 사람은 평생 뒷사람 챙기며 왔고 어떤 사람은 자기 속도에 맞춰 느리게 왔으며 또 어떤 사람은 여러 번 길을 잃고 돌아왔을 수 있습니다. 그 모두가 정답입니다. 인생에는 정해진 공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어떤 날은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는 지금 내 삶을 걸어오느라 정말 애썼다. 남과 비교하지 않고 어제의 나보다 오늘의 내가 더 다정하고 더 성숙했다면 그걸로도 충분합니다. 비교는 벗어날수록 평온해집니다. 누군가와 나를 나란히 놓는 대신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속도로 나는 나의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비교는 나를 약하게 만들지만 자기 인정을 시작하면 삶은 단단해집니다. 오늘 하루 당신이 얼마나 잘 살아왔는지를 인정해 주세요. 부족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해온 것만으로도 이미 충분히 잘 살아온 인생입니다. 더는 비교하지 마세요. 당신 인생의 중심에는 언제나 당신이 있어야 합니다. 셋째, 후회는 멈추는 이유가 아니라 다시 시작할 이유가 됩니다. 살다 보면 누구나 한 번쯤은 그때 그렇게 하지 말걸? 조금만 더 용기를 냈더라면 이런 생각에 밤잠을 설친 날이 있습니다. 그 후에는 작게는 한마디 말, 크게는 선택하지 못했던 인생의 길에서 오기도 합니다. 어떤 이는 젊은 시절 하고 싶었던 공부를 포기했습니다. 누구는 예전 연인에게 진심을 말하지 못한 걸 후회하고 또 어떤 이는 부모님께 너무 늦게 효도하려 했던 걸 가슴에 묻고 살아갑니다. 한 중년 남성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애들 키우고 집 마련한다고 40대, 50대를 정신없이 지나쳤어요. 근데 어느 날 문득 거울을 보니 내 얼굴에 낯이 익지 않더라고요. 나는 누구였더라 그 질문을 하고 나서야 내 인생을 되돌아보게 됐죠. 그 남성은 정년퇴직 후 처음으로 혼자 영화관에 갔고 혼자서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셨습니다. 작은 변화였지만 그는 말했습니다. 처음엔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이제야 나를 위해 무언가를 해본다는 게 너무 늦은 것 같아서요. 우리는 흔히 후회를 무거운 감정이라 생각합니다. 뒤늦게 깨달았기 때문에 더 아프고 되돌릴 수 없기 때문에 더 힘든 감정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건 반만 맞는 말입니다. 후회는 되돌릴 수 없기에 아프지만 그 아픔 덕분에 우리는 다음을 다르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후회는 어제를 바꾸는 것이 아니라
내일을 다르게 살아가게 만드는 자극입니다. 젊었을 때는 몰랐던 것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무게 있는지, 미안하다는 말은 빠를수록 좋은지, 사랑은 표현하지 않으면 전해지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지나고 나서야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 그 후회는 결코 헛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당신이 살아온 삶을 진지하게 마주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이제는 더 나은 선택을 하고 싶다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70대 어르신이 딸에게 쓴 편지가 있었는데 이런 문장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너 어릴 때 너무 바빴단다. 그 시절엔 밥 먹여주고 학원 보내주는 게 다인 줄 알았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 너와 눈 맞추고 웃어준 한 번이 훨씬 소중했더라. 그 편지는 딸이 50이 넘어서 받은 것이었지만 그 한 장의 글로 오랫동안 얽혀있던 감정이 풀렸다고 했습니다. 늦게 하는 후회도 진심이면 늦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더 많은 것을 후회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후회를 그냥 묻어두기만 하면 그건 짐이 됩니다. 반대로 그 후회를 꺼내어 말하고 써보고 행동으로 옮기면 그건 방향이 됩니다. 오늘 당신에게 떠오르는 그 한 장면이 있다면 지금이라도 그 장면을 안고 무언가를 해보세요. 미처 하지 못했던 말, 늦었지만 전하고 싶은 진심, 이제라도 해보고 싶은 일. 당신의 마음속 그 후회는 당신이 아직도 삶의 진심이라는 뜻이고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후회는 멈추는 이유가 아닙니다. 포기하라는 신호도 아닙니다. 오히려 이제는 다르게 살아보자는 삶이 당신에게 보내는 마지막 기회일지도 모릅니다. 그러니 그 기회를 외면하지 마세요. 당신은 지금 후회를 통해 가장 진실한 출발선 앞에 서 있습니다. 넷째,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때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자주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야. 좀 더 준비되면, 조금만 더 상황이 나아지면, 그리고 그 말들은 오랜 시간 동안 우리를 지금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렇게 미뤄온 일들이 하나둘 늘어가고 나도 모르는 사이 수많은 언젠가가 지나가 버렸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삶에는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게 사실 존재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완벽해지기를 기다리다 보면 정작 시작하지 못한 채 시간만 흘러가 버리곤 하죠. 한 중년 남성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평생 건설 현장에서 일했던 그는 정년을 앞두고 이런 고민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평소에 사진을 참 좋아했어요. 일할 땐 늘 바쁘니까 언젠간 꼭 카메라 사서 여행도 다니고 사진도 찍고 싶다고 말만 했죠. 그 언젠가는 퇴직 후에나 올 거라 믿었고 실제로 퇴직하자마자 카메라를 샀습니다. 그런데 막상 시간이 생기니 몸이 따라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오랫동안 무리했던 무릎, 50견으로 아픈 어깨, 마음만큼 쉽게 움직여지지 않는 몸.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시간이 나면 여유가 생기면 무조건 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할 수 있을 때가 따로 있었던 거죠. 그게 바로 지금이었어요. 나는 그걸 놓쳤어요. 그 말을 들은 뒤부터 저는 어떤 말보다 나중에 할게요 라는 말을 조심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인생의 전성기는 20대라고, 아니면 30대라고, 혹은 40대쯤에는 뭔가 일어나야 한다고. 하지만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진짜 전성기는 내가 내 삶의 주인으로 다시 서는 순간, 그게 몇 살이든 그때가 전성기라고 믿습니다. 70이든 80이든 지금 내가 내 인생을 돌아보고 이제는 나를 위한 하루를 살아야지라고 마음을 먹는 그 순간이 진짜 인생의 첫 페이지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을 위해, 자식을 위해, 혹은 생계를 위해 당신이 참 많은 것을 미뤄왔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 자신의 삶을 위해 한 걸음 내디딜 시간이기도 합니다. 작은 것부터 시작해 보세요. 산책, 그림, 악기, 책, 혼자 밥 먹기. 이전에 해보지 않았던 사소한 일들이 당신 삶에 놀라운 에너지를 불어넣을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지금이 당신이 가진 유일한 시간이라는 사실입니다. 어제는 이미 지나갔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선택뿐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 나이에 뭘 새로 시작해? 하지만 그런 생각이야말로 당신 삶의 가능성을 스스로 가두는 말입니다. 당신의 나이는 지금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는 가치 있는 시간입니다. 가슴 뛰는 일을 떠올려 보세요. 아직도 생각나는 장면이 있다면 그건 당신이 포기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그 장면을 현실로 바꾸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금부터가 당신다운 인생의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망설이지 마세요. 이 순간을 소중히 붙잡으세요. 지금 이 시간이 당신 인생의 가장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다섯째,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살면서 한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으실 겁니다. 나는 왜 이렇게 부족할까? 그동안 내가 해놓은 게 뭐가 있나? 다른 사람들처럼 멋지게 살지 못했어. 이런 생각이 마음 한구석에서 스멀스멀 올라올 때 우리는 자주 자신을 작게 만듭니다. 지금껏 잘 버텨왔음에도 한순간의 공허함이나 외로움이 내 삶 전체를 부정하게 만들기도 합니다. 특히 중년 이후의 시기는 속도도 관계도 일도 모두 하나씩 줄어드는 것 같아 더더욱 그렇습니다. 한때는 누구에게 꼭 필요한 사람이었고 모든 일을 책임지고 이끌던 내가 어느 순간 아무 역할도 없는 사람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 보셔야 합니다. 나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다. 당신은 수십 년 동안 누군가의 부모로, 자식으로, 동료로 살아왔습니다. 수많은 책임을 감당하고 때로는 울고 싶어도 울지 못한 날들이 있었을 겁니다. 아프다는 말도 꺼내지 못한 날들, 하고 싶은 말을 꾹 삼켜야 했던 순간들, 그 모든 시간을 견디고 버텨온 당신은 이미 강한 사람입니다. 한 어르신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나는 화장실 불 끄는 것도 습관처럼 신경 써요. 내가 불 껐는지 안 껐는지 확인 3번은 해요. 그게 가족들한테 짐이 되지 않으려고 내가 아직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 이 말이 마음을 울렸습니다. 우리의 강함은 거창한 데 있지 않습니다. 바로 저런 작고 조용한 배려 속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남에게 티 내지 않고 소리 없이 참아내는 마음. 그게 진짜 강함입니다. 또 어떤 분은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아오셨습니다. 아이들을 다 키우고 남편을 뒷바라지하고 이제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지만 이따금 외로움이 밀려든다고 하셨어요. 가끔 나 혼자 남겨진 느낌이 들어요. 내가 이렇게 살아온 게 과연 의미가 있었나 싶고요. 그분께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당신이 편히 앉아 계신 것처럼 당신 덕분에 누군가의 삶도 무너지지 않았던 시간이 분명히 있었을 겁니다. 당신이 살아온 그 모든 날들이 누군가에게는 보호막이자 희망이었을 거예요. 우리는 그동안 너무 많은 역할 속에 살아오느라 진짜 나를 잊고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나는 어딘가 작고 늦고 불완전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멈춰서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지금껏 해온 모든 것들, 견뎌온 시간들, 포기하지 않았던 순간들이 결코 가벼운 게 아니었다는 걸. 실패를 겪고도 다시 일어났던 날, 눈물 삼키고도 미소 지었던 순간 아무도 몰랐지만 당신은 당신만의 방식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제발 지금의 당신을 작게 보지 마세요. 연약해 보일지라도 당신은 그 누구보다 단단하고 오래도록 흔들리지 않는 사람입니다.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말, 그 말이 식상하다고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살아온 무게는 숫자가 아닙니다. 그건 증명입니다. 당신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세월이 대신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그러니 이제 누구와도 비교하지 말고 스스로를 더 많이 칭찬해 주세요. 아무도 몰랐던 당신의 수고,
당신이 가장 잘 알고 있을 테니까요. 오늘 하루 거울을 보며 이렇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잘 살아왔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살아갈 수 있다.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앞으로의 삶을 따뜻하게 지탱해 줄 것입니다. 지금 당신 삶의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지금까지 5편의 이야기를 함께 걸어오셨습니다. 어떤 이야기가 가장 마음에 남으셨나요? 멈추는 용기였을까요? 비교를 멈추고 나에게 집중하자는 다짐이었을까요? 혹은 후회 속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용기, 지금 이 순간이 가장 소중하다는 깨달음, 그리고 무엇보다 나는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다라는 진심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살아오며 우리는 수많은 시간을 남을 위해 써왔습니다. 자식을 위해, 가족을 위해, 사회의 기준에 맞추기 위해 스스로를 뒤로 미루고 또 미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당신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누군가의 인생을 지탱하는 뿌리로 살아오셨다면 앞으로는 당신 자신의 삶을 위한 햇빛을 찾아가셔야 합니다.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애쓰셨고 그 삶의 무게는 누구보다 깊고 단단합니다. 누가 뭐라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세상에 조용히 남아있는 당신의 시간은 그 자체로도 충분히 의미 있고 아름답습니다. 그리고 잊지 마세요. 지금 이 순간이 당신 인생의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어떤 과거를 가지고 있든 어떤 후회를 품고 있든 당신은 오늘부터 다시 걸어갈 수 있습니다. 이 시리즈가 당신의 마음에 작은 쉼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조용히 위로하고 가볍게 등을 토닥여주고 지금 이대로도 괜찮다는 말을 건넬 수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앞으로도 이런 이야기들로 당신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당신의 하루가 고요하고 단단하기를, 당신이 스스로를 존중하고 사랑하기를, 그리고 당신의 삶이 끝까지 당신다울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